네, 안녕하세요. 대한광통신 주주분들 강프로입니다. 최근에 소폭 조정을 받고 있었던 대한광통신이 오늘 시장에서는 26%라는 정말 강한 상승을 또 한 번 보여줬어요. 대한광통신의 상승은 시초가부터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또 한 번 나왔죠. 그런데 시초가에 대한광통신에 수급을 붙여준 주체가 누구예요? 개인들이 대한광통신에 불타기를 하면서 만들어진 상승인가요? 아니죠. 수급만 보더라도 또 한 번 외인들이 대한광통신에서 강하게 매수를 하면서 27%라는 상승이 만들어진 거라고요. 실제로 프로그램에서의 움직임 보더라도 오늘 시장에서만 무려 640만 주를 담아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지금 당장 대한광통신이 고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을까요? 저는 그거는 조금 섣부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아직까지 5일선을 이탈하는 모습 나오지 않았고 5일선 윗구간에서 추세를 지켜주면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잖아요. 물론 대한광통신의 실적을 보거나 앞으로의 지금 주가 상승률을 봤을 땐 충분히 고평가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시장의 흐름이 어떠냐고요? 지금 주도주로 강하게 매수가 들어갈 수 있나요? 아니죠. 이란 전쟁 리스크가 아직까지 심화되어 있고 협상에 대한 부분에 불확실성이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돈이 갈 곳이 없다고요. 그러면 이 돈은 어디로 갈까요? 안전자산으로 베팅을 할까요? 그건 또 아니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휴전 협상이라는 얘기를 꺼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증시에 있기는 해야 돼요. 그러면 주도주로 가지 못하는 자본은 결국 어디로 갈 수밖에 없을까요? 테마주로 갈 수밖에 없다고요. 실제로 미장 같은 경우에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루멘텀 같은 광통신 테마주가 굉장히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 때문에 펀더멘털적인 부분은 다소 약할 수 있지만 대한광통신에서의 상승 추세는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대한광통신의 시총이 약 2.7조 원 정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인들이 또다시 돈을 한 번 더 쓴다는 건 추가적인 상승 구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만큼 변동폭 자체가 굉장히 클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떠한 신호가 나왔을 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지 미리 준비를 해놓는 건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대한광통신의 상승이 어디까지 나올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떤 신호가 나왔을 때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자세하게 얘기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는 대한광통신을 소유하고 계시는 주주분들이라면 정말로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넘겨듣지 마시고 꼭 끝까지 집중해서 오늘 영상만큼은 시청해 보세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종목 분석 영상 들어가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주신 대한광통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댓글로 대한광통신 화이팅 신고가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은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대한광통신의 상승이 어디까지 나올 수 있을까요? 당연히 외인들의 움직임 중요해질 거예요. 왜냐면 누가 보더라도 지금 대한광통신의 주가의 상승은 외인들이 끌고 가고 있는 상승이잖아요. 지금 외인들의 보유 수량을 보게 됐을 때 추세는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변동폭이 굉장히 크거든요. 실제로 9%까지 늘어났었던 외인들의 보유 비중이 한 번에 5%까지 내려가는 모습들을 자주 볼 수 있다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얘네들도 결국 대한광통신을 길게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스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외인들의 보유 비중이 5%를 소폭 상회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프로그램에서 600만 주도 넘는 수량을 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됐을 때 다시 한 번 더 큰 폭으로 외인들의 보유 비중이 증가할 거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얘네들이 스윙을 한다고 해서 대한광통신 주가에 강한 변동성이 나왔냐는 거죠. 외인들의 보유 비중만큼 대한광통신에서의 변동성은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개인들의 자본도 지금 갈 곳이 없다는 거죠. 지금 주변에서 삼성전자 매수해라, SK 하이닉스 매수해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거 진짜 좋다. 지금이 기회다라고 하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들의 자본도 테마주로 쏠리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지금 테마주 중에서도 가장 강한 힘을 보여주고 있는 게 광통신 섹터잖아요. 그러니까 외인들이 스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변동폭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개인들의 매수가 추세를 끌고 가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외인들이 보유 비중을 크게 늘린 이 시점에 과연 얘네들이 보유 비중을 줄였을 때 추가적인 상승 구간이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해 가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인들 보유 비중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한광통신에서 외면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나요? 아니죠. 지금까지는 다시금 강하게 매집을 하면서 강한 주가의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시장에서 보유 비중을 크게 늘려놓은 외인들이 충분히 다음 주 시장에서는 보유 비중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유 비중을 줄였다고 해서 우리가 곧바로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시황을 분석을 하면서 수급상에서의 움직임을 보면서 얘네들이 보유 비중을 급격하게 줄였을 때 개인들이 그 비중을 받아주면서 지지 라인을 형성하는 모습들, 추가적인 상승 구간이 나오는 모습들이 만들어질 텐데 이때 외인들이 다시금 수급을 받쳐주지 않는다면, 외면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 또한 분명히 대응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번 주말에는 합의가 잡혀 있어요. 그 전에 큰손 세력들이, 외인들이 큰 돈을 쓰면서 강한 주가의 상승을 만든 데는 분명히 이유가 존재한다는 거죠. 오늘은 증시가 소폭 상승하는 모습은 보여줬지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주조주는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원래 증시가 반등을 했을 때 이러한 주도주가 지금까지는 강한 상승을 보여줬었잖아요. 그 와중에 대한광통신 같은 테마주가 강한 상승을 보여준다면 개인들의 추가적인 매수세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시장은 주도주가 못 가는 시장이구나. 역시 이런 시장에는 테마주가 가는구나. 개인들의 자본이 들어오면서 월요일 시장에서는 충분히 개인들의 매수가 지지라인을 형성해주고 상승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종가에서도 그런 움직임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이러한 부분들은 분명히 잡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광통신 제가 위에 연락처 남겨놓을게요.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대안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놓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최대한 고점에서 대응할 수 있게끔 오늘 종가에서의 수급과 월요일 시초가에서의 움직임 보면서 실시간 대응법 보내드릴 거니까 제가 지금 대한광통신이 고점이다 얘기 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분명히 강한 상승 구간을 보여준 만큼 개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지라인이 형성이 될 거고 추가적인 상승 구간까지 노려볼 수 있다고요. 하지만 분명히 주말 이전에 분명히 리스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큰손 세력들이 또 한 번 막대한 돈을 쓰면서 강한 상승 구간을 만든 거는 분명히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은 잡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100%의 최고 타점을 보장드리지는 못해요. 하지만 제 노력이 닿는 한,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정답과 가까운 선택에서의 원단위 타점은 잡아드릴 수 있다고요. 제가 특별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잡아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에서 신호가 하나 딸랑 나오면서 그대로 추세가 꺾일까요? 말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1000만주, 2000만주 말도 안 되는 매도 수량이 나와야지 이러한 변동성이 나오는데 한 번에 시장에서 거래가 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급에서의 신호는 계속해서 나올 거고 우리가 신호에서의 기준만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확률을 높여갈 수 있는 거라고요. 첫 번째 움직임이 나왔을 땐 당연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겠죠. 큰 손 세력들이 더 이상 수급을 붙여주는 게 아니라 관망을 하면서 개인들이 지지라인을 형성한다고 해서 곧바로 행동할 수는 없다고요. 하지만 신호는 계속해서 나올 거고 확률을 높여가면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을 때 행동을 한다면 충분히 중요한 변곡점 이전에 정답과 가까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거고 고점 부근에서의 대응을 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강한 상승 구간을 보여준 대한광통신인 만큼 큰 손 세력들의 본격적인 이탈이 나왔을 때는 강한 변동성이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기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도 정말 하늘을 모르고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큰 손 세력들의 이탈이 나오자마자 고점 대비 30%의 변동성 나왔어요. 물론 이렇게 보면 나는 그냥 음봉 나오면 팔아야겠다 생각하겠죠. 아무런 준비 없이 이러한 차트를 봤을 때, 하루를 맞이하게 됐을 때 어차피 조정 나와도 올라가겠지 관망하게 된다고요. 이틀, 3일 그렇게 관망을 하다 보면 내 수익률 5% 10% 깎여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매도할 수 있을까요? 못한다고요. 왜? 욕심나니까. 오히려 비중 확대하죠. 지금이 저점이구나, 기회구나. 그렇게 됐다가 결국 고점에 물리고 가분수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제가 이렇게 직설적으로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그래봤기 때문이라고요. 정말로 부끄러운 얘기고 자랑스러운 얘기도 아니지만 저 깡통 많이 차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생각하고 계시는지, 어떤 심정인지, 주주분들이 무슨 생각하고 계시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뭣도 모르는 애가 떠드네. 이게 어떻게 고점이야. 대한광통신, 광통신이 지금 얼마나 좋은데, 지금 광통신이 시장 규모가 얼만 줄 알아? 앞으로 갈 수밖에 없어 얘기하실 텐데, 증시는 선반영이라고요. 물론 제가 고점이라고 얘기 드리는 거 아니라니까요. 추가적인 상승 구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요. 하지만 그 구간에서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놔야지 정말로 고점에 대한 시그널이 나왔을 때 우리의 기준대로 대응을 해나갈 수 있는 거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증시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실수를 통해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을 배웠고 저만의 기준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기 때문에 그 기준을 가지고 도와드리고 있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믿고 따라오세요.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대안이라고만 문자 남겨놓으세요. 문자 남겨놓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실시간 대응법 보내드릴 거니까. 그래도 구독자분들 도와드리고 있는 거니까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대한광통신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대한광통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 하나 챙겨왔어요. 무슨 선물이냐면 지금 이란 전쟁 때문에 증시가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개인들의 투심은 대한광통신은 모르겠지만 완전히 꺾여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정말 종전이 나와야지 증시의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라고요. 역설적이게도 개인들의 투심이 꺾였을 때 증시의 반등이 나왔다고요. 물론 당연히 투심이 꺾여있기 때문에 기회를 잡기는 당연히 어렵겠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러한 반등의 시그널이 나왔을 때 급등을 보여주는 종목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종목에서는 기회를 잡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조정을 만들고 있었던 리스크가 해소됐을 때 수혜를 받는 종목이에요. 게다가 세력들의 매집이 강하게 들어왔다가 세력들도 물려있는 종목이라고요. 지금 시장이 무슨 시장이에요? 고유가 시장이에요. 당연히 제조업 기업들은 영업이익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제조업 기업들 인건비를 낮춰야 되는데 제조업 기업들이 구조조정 강하게 할 수 있나요? 제한적이라고요. 당연히 스마트 팩토리로 눈길이 돌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스마트 팩토리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시장의 수혜를 로봇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고 로봇은 2차 상승 파동 이전에 세력들이 매집을 하다가 이란 조정이 나오면서 세력들도 물려 있다고요. 물론 제가 모든 로봇 종목이 급등을 할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짓거리는 거 아니에요. 증시 반등 시그널이 나왔을 때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시장 회복주 찾아온 거니까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대한광통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뒤에 영상에서 히든 종목까지 꼭 받아가세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온 히든 종목이 뭐냐면 현대차가 아틀라스를 단순히 연구소에 묶어두는 게 아니라 이제는 3만 대 넘게 양산을 진행하겠다고 한 거예요. 자, 잘 생각해보세요. 로봇의 팔다리를 만드는 기술 어디서 올까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나요? 아니라고요.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조업의 정수라고 부를 만큼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차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현대차가 이제는 단순히 자동차 판매를 하는 회사에서 넘어서 SDV, 더 나아가서 피지컬 AI까지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현대차 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했던 회사들이 그대로 망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현대차가 먼저 로봇 섹터로의 체질 개선을 성공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현대차 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었던 회사들이 로봇 섹터로 체질 개선을 성공시키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HL 만도나 현대 오토웨버가 그러한 움직임을 보여줬죠. HL 만도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고 있었던 회사예요. 그런데 로봇 섹터로 엮이자마자 그대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현대 오토웨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현대 오토웨버는 SDV OS를 담당하고 있던 회사예요. 그런데 그 SDV OS가 이제는 피지컬 AI에 도입될 수도 있다. 통합관제 플랫폼을 담당할 수 있다라는 발언이 나오자마자 그대로 역사상 신고가를 돌파하는 움직임을 보여줬다고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로봇 회사로 체질 개선을 성공한 시점부터 현대차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었던 회사들이 사양 산업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로봇 섹터로 엮이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HL 만도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센서 기술력을 가지면서 관심을 받았고 현대 오토웨버 같은 경우에는 로봇 OS에 관심을 받은
받으면서 주가의 상승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현대차가 지금 아틀라스, 피지컬 AI로 하고 싶은 산업이 결국 뭔가요? 바로 스마트 팩토리죠.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업무 효율성을 늘리기 위해서 배터리 성능이 압도적으로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자동차 부품 중에서도 BMS, 전력 제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가지고 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외인들과 기관, 주포 세력들의 매집이 끝난 종목이고 언제 폭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한 자동차 기업이었을 때는 당연히 폭등이 나오더라도 10%, 20% 정말 소폭의 상승에서 그쳤겠죠. 하지만 이제 현대차 관련 종목들은 단순한 자동차 부품주가 아니라 로봇 부품주라는 거예요. 로봇 섹터에 엮여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성장주의 밸류에이션을 받으면서 정말로 강한 상승률을 보여줄 종목이라는 거죠. 로봇 섹터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관심을 받게 됐을 때 지금까지 100%, 200% 정말 우수한 상승률을 보여줬어요. 아직 늦지 않았지만 지금 기회 놓치면 정말로 마지막일 수 있다. 그래서 현대차 관련 로봇 히든주 받고 싶으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위에 개인 번호 띄워드릴게요.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현대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현대차에 BMS, 전력 제어 장비를 납품하고 있고 로봇 부품 회사로 체질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현대차 관련 로봇 히든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구독자분들 한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눌러주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구독 안 눌러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는 마음에 제가 한 분 한 분 확인해서 히든주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로봇 섹터 이제는 끝났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주주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하지만 현대차의 산업 구조를 잘 생각해 보자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자동차를 만들고 있었던 제조업 회사예요. 그런데 그 제조업 회사에서 로봇 섹터로의 체질 개선이 나왔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를 사용하고 있었던 사용자가 데이터를 쌓아주면서 성공을 한 케이스죠. 그런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아니라 직접 데이터를 쌓아 나가면 되는 회사라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쌓아 나가는 게 손해냐? 그것도 아니에요. 인건비가 압도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효과까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현대차가 다시 한 번 더 로봇 섹터의 패러다임을 바꿀 시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 섹터가 끝났다? 아니요. 로봇 섹터는 현대차가 아틀라스의 양산을 발표했을 때부터 2페이지가 시작된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로봇 섹터가 끝났다라고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외면을 할 때 우리는 오히려 기회를 잡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대차 관련 로봇 히든주 열심히 찾아서 가져온 거니까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010-8037-9663 위에 제 개인 번호로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현대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놓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히든 종목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정말로 멋지시고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으로 찾아뵌 증권맨 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종목 분석 영상에서 뵐게요.